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비열입니다. 오늘은 명일방주 엔더필드가 오픈한 지 일주일이 된 날인데요. 일주일 동안 직접 플레이하며 정리한 크고 작은 팁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물자 관리 단말기입니다. 맵을 보시면 해당 심볼에 물자 관리 단말기가 있는데요. 이 단말기에 접속하시면 안정 수요 물자와 변동 수요 물자 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곳은 변동 수요 물자입니다. 이 상품들은 매일 오전 5시를 기준으로 가격이 변동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가격 변동 수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제 월드에서 싸게 산 물건을 가격이 높게 측정된 친구 월드에 가서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싼 걸로 구매했을 때 30만 관리권이 드는데요. 이걸 친구에게 가서 판다고 하면은 현지 대비 400%의 이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게 되면은 쓰게 되고 친구의 함선에 가서 이걸 팔 수 있습니다. 친구 함선의 물자건물 관리 단말기에 가서 제가 산 이 상품을 팔게 되면은 제가 아까 30만을 썼지만 지금 146만으로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총 약 110만 정도의 관리권을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효율을 극대화하려면 친구창을 꽉 채워두는 게 좋습니다. 단말기 레벨이 낮으면 아이템 종류와 구매 개수가 적으니 우선적으로 단말기의 레벨을 업그레이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단말기는 4번 협곡에서는 거점지역, 오리지늄 연구구역, 광맥구역 이렇게 세 곳이 존재하고 최대 4레벨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무릉의 경우에는 경옥 골짜기에서 2레벨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다른 월드에 물건을 팔러 왔을 때 Y키를 눌러 방문자 단말기를 열게 되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원의 경우에는 하루 5번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무상으로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은 중추의 경우 컨디션 회복, 제조실은 제작시간 감소, 그리고 제외실은 코어 추가 획득 등의 버프를 얻게 됩니다. 또한 응접실에 이 단서들 다 모으게 되면 정보 교류가 가능해지는데요. 이러한 정보 교류는 친구창에 들어갔을 때 이 표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루 5번이 가능하고 지원 횟수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 교류를 진행해줄 경우 상대와 저 모두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택배 배달인 저장고 노드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택배를 배달하고 관리권을 얻는 방식인데 업그레이드를 할수록 보상이 커지지만 제약 조건이 붙습니다. 낮음은 전송 지점 사용 금지, 보통은 피격 안 당하기, 높음은 점프 안 하기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유형을 정하고 물건을 넣게 되면 의뢰 대상을 선택 가능합니다. 이 대상은 보상 금액이 조금씩 다르며 재활용 센터나 지정된 위치의 NPC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운송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고 노드에 가서 택배를 수령해 배달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J키를 눌러보면 아래에 배송 의뢰 위탁이 존재합니다. 배송 위탁의 경우 받은 사람이 해당 택배를 배송하면 배달자와 위탁 맡긴 사람 둘 다 동일한 관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은 운송 의뢰 목록 탭에서 다른 사람이 위탁한 의뢰를 확인 가능하며 지역 관계없이 하루 3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관리권이 4번 협곡인지 무릉인지 생각해서 받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혼자서 개인 운송, 위탁 운송을 다 해서 최대치가 깎이지 않고 관리권을 안전하게 얻어도 되지만 모두 서로 베푼 느낌으로 위탁을 맡기고 위탁 운송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플레이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장고 노드는 4번 협곡에는 오리진 연구구역, 광맥구역, 에너지 공급고지 세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4레벨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높음의 경우 짚라인 설치 작업이 안 되어 있을 경우 점프 없이 못 지나가는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피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릉의 경우 무릉성 도심에 한 곳 존재하며 현재 2레벨까지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위탁 맡긴 위례의 보상의 경우 내가 위탁한 위례에 가서 획득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릉의 황금관측 단말기입니다. 스토리 진행을 하시면서 한 번은 하게 되는 노드여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의뢰의 새로 고침 주기는 일마다 한 개씩 바뀌며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이 빈 칸에 바로 의뢰가 생긴 게 아니라 초기화 이후에 해당 칸에 의뢰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이런 필드에서 보이는 풍뎅이들을 먹어두면 좋습니다. 이 풍뎅이들은 간편제작에서 부활템이나 피해량 증가 소위템 등을 제작하는 데 쓰이게 되는데 이러한 풍뎅이들은 양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스 도전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초반에 이성이 부족해 육성이 어려운 경우에 이성 회복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엔드필드는 다른 여타 게임과 다르게 충전에 오도베릴이 아닌 파생 오리지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금을 하실 예정이 아니라면 최소 통행증 구매에 사용될 파생 오리지늄은 남겨두시고
회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공장 관리에서 최적화에 관련된 팁입니다. 프로토콜 관리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상단에 점점점을 눌러주게 되면 현재 생성된 값과 소모되는 값, 그리고 이론값 등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남은 재료들로 뭘 만들지, 이론 데이터대로 안 나올 경우 병목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팁으로는 배터리의 경우 한 개가 80초간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2분의 3개, 1시간에 총 90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 공장 초반에 생산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할 때 사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프로토콜 코어에서 지역권 전송을 통해 자동으로 물품을 넘겨줄 수가 있는데, 초반에 기틀을 잡고 오프라인 시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1시간마다 전송해주는 양도 적고 창고 내에 존재해야만 옮겨주는 것이라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4번 협곡에 지역건설 레벨을 12레벨 찍어주게 되면 무재고 전송이 가능해지는데, 이때는 창고에서 옮겨주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옮겨줍니다. 여전히 1시간에 오리지늄 1500개를 옮겨주는 정도지만, 저는 무등에서 무등 배터리를 최대한 적게 쓰면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현재 중형 배터리를 전송해 사용 중입니다. 초반에 물자를 옮길 때에는 제강5에서 B를 눌러주면 상단에 창고 전환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컨트롤 좌클릭으로 한 번에 템을 옮기고 창고에 보관해 일괄 보관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창고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질입니다. 아무래도 초반에는 육성 재화를 넣는데 이성을 투자하지만 어느 정도 육성이 완료된 후에는 기질을 얻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기질은 에너지 응집점에서 얻을 수 있으며 효율, 흐름, 이런 다양한 키워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무기를 확인하게 되면 기본적인 능력치에 적혀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기질을 장착해야 무기 패시브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획득 가능한 기질의 키워드와 두 번째 줄인 추가 속성이 다르며, 물자 관리에 포함된 각인권을 이용해서 일부 속성을 확정하여 기질 획득이 가능합니다. 이후 무기에 맞는 세 줄 속성을 얻게 되면 기질 식각을 이용해 패시브 스킬의 레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성공은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며 실패 시에는 이후 천장을 뜰 수 있게 해주는 냉각제를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세트 장비와 정밀 단조에 관해서입니다. 모등에 도착하시고 나서 캐릭 강화를 위해 세트 장비를 먼저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보다 먼저 앞서 설명해드린 저장고와 물류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장비를 맞추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캐릭의 장비를 맞추는데 총 내부 V당 8,000씩 해서 3.2만 모든 관리권이 소모되는데, 이를 다른 업그레이드에 먼저 사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도 더 많은 관리권을 얻어 장비를 이후에 더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정밀 단조의 경우 모든 공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관리권을 준수하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실 때 그때 천천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밀 단조의 경우 해당 속성 포함 장비 1개, 정밀 단조제가 1개 소모되는데, 낮은 확률로 즉시 성공을 제외하면 1단계에는 강화를 7번 진행해야 됩니다. 리필이 안 되는 단조제 기준으로도 1회 정밀 단도 시도에 2만 모든 관리권이 소모되고 1단계를 천장을 쳐서 했을 경우에는 14만 관리권이 필요합니다. 2단계의 경우는 13번, 3단계의 경우에는 21번 등 점점 소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천천히 안정화된 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크고 작은 팁들을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첫 영상이라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것들, 영상과 내용에 관한 피드백들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하나하나 살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